제발 오빠의 결혼식에 가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돌려 티모시를 쳐다보았지만 그 목소리가 잘 들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특별한 날을 위해 마련된 감색 양복을 입고 여행 가방을 준비한 채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턱을 꽉 물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문장을 반복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단지 미용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제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미완성 스테인리스 스틸 가위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 현을, 내가 예술가의 손을 가졌다고 말하고 직장에서 오랜 하루를 보낸 후 굳은 살이 박힌 내 손가락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 나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그냥 미용사였어요? 나는 속삭였다. 단 한 단어지만 내가 그의 가족 파티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모든 시간을 담고 있다. 그의 어머니 엘레노어의 불쾌한 시선이나 부유한 친척들의 씁쓸한 미소를 마주할 때 그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은 대학 졸업 후 포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작별 인사를 할 거예요. 티모시는 내 시선을 피해 약간 숨이 막혀 목소리를 높여 덧붙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지만 나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디모데의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의 가족이 기대하는 틀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고 쪼그라들었다. 나는 단조를 펴고 적절하게 옷을 입고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고 심지어 그가 나를 열정적이고 노련하며 자랑스러운 미용사 대신 뷰티 전문가라고 소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스타들이 총출동한 결혼식 사진, 잡지에서 내 존재가 내 가족의 이미지를 더럽힐까봐 두려워할 때 나를 곁에 두는 대신 체면을 세우는 쪽을 택한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이나 열정에 대해 과소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결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복력과 자존감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채널 구독을 클릭하세요. 우리는 진정성이 소중히 여겨지고 열정이 모든 외모보다 축하받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나는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던 그 집에서 그가 고른 그림들, 값비싼 디자이너 가구들, 헤어스타일링 실험에 한 번도 사용해도 안 된 현대식 주방 가전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차가워졌다. 비우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내일 때문에 서로를 알게 되었다. 암 생존자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손질해주는 차선 행사에서요. 그때 아버지는 저를 예술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나를 존경한다는 것을. 이제 그는 내가 그 유명한 가문의 신부 옆에 사진작가들과 권위 있는 손님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며칠 후면 절박한 심정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명한 신부는 포기할 것이고 그들이 한때 부인했던 수치심이 갑자기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내 손, 그 그냥 미용사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복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실에 서 있는 여자일 뿐이었고 가위가 발밑에 떨어졌고 자존감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내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는 이 결혼식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여행의 시작입니다. 저는 디모데와 그의 가족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이틀 후 나는 그의 어머니 엘레노어로부터 짧은 이메일을 받았다. 우리는 별거가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위해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인사도 고맙다도 나를 며느리라고 부르던 사람의 흔적도 없다. 나는 그 이메일을 3번이나 읽었는데 마치 어떤 부분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천천히 소외감이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워요. 우연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그들은 내가 부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디모데가 고른 장식용 베개를 껴안고 내 집에 있는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 아무도 않는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속에서 나는 부엌에서 엘레노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몇 시간씩 서 있던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 대해 유산, 주식, 골프클럽에 대한 대화에 어떻게 끼어들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내 미용실을 생각한다.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손님들의 웃음소리, 헤어스타일을 할 때마다 빛나는 얼굴이 진정한 보상인 곳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위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사흘 후 나는 깨달았다. 만약 그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그들은 결코 나를 그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괴로운? 예, 나는 울었다. 슬펐어요.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의 일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머리카락에서 잘못된 염색약을 제거했을 때 아프더라도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미용실 일정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요청한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하러 갔고 가위를 잡았을 때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상처를 입을 때마다 모양을 만들 때마다 내 안의 통증이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 한 단골 손님이 티모시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머리를 자르고 나면 더 이상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가치유와 자존감 재발견의 여정을 떠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티모시가 없는 첫 주가 지나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열고 앨범에서 결혼 사진을 지웠다.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더 이상 가짜만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글쓰기도 시작했어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이 블로그를 Just a Stylist라고 부르는데 뷰티 팁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흐리게 하는 관계 이후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공유하는 개인 블로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외로움이 덜해졌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제가 미용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비록 티모시가 나에게서 가치를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즉 진리, 열정, 자부심,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한 쌍의 손이 필요한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날 처음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상한 숫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지역번호. 나는 전화를 받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직감이 뭔가를 말해줬습니다. 즐거운 빅토리아.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거의 필사적으로 말했다. 마이클이에요. 디모데의 동생이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마이클, 브룩스 가족 중에서 나를 부끄러움이 아닌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세련되면서도 잔인한 말로 나를 짓밟을 때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다. 레이첼. 그녀는 사라졌어. 그는 거의 산산조각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너 같은 사람을 얕잡아보는 가정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 나는 앉아서 뜨거운 커피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레이첼 밀러 인기 여배우, 독립심과 솔직함의 상징. 그녀는 잡지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곧 들어갈 가족의 독성을 인식할 만큼 민감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린 네가 필요해, 빅토리아. 마이클이 말을 이었다. 집 안에 있는 누구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 오직 당신만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순간에 나는 유머와 씁쓸함이 동시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흘 전쯤 그들은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머리 가위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평범함이라고 부르던 것의 상징이었다.
그러자 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엘레노어, 티모시, 심지어 나를 공손한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는 내 여동생 멜리사까지도. 그들은 문자, 전화, 이메일을 보냈고 모두 한결같이 제발 돌아와 주세요라고 애원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가? 아니면 그들은 소방관으로서의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무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빅토리아의 이야기는 우리를 멈추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한때 당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도움을 구걸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도울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결과를 직접 맛보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빅토리아의 여정에 공감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자부심과 연민이 만나고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는 다음 시즌을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디모데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빅토리아, 당신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평생 나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내 실수 때문에 내 동생의 결혼식을 망치게 해선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목소리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나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체면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세계는 무너졌나요? 나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혼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지하는 법은 오직 너뿐이니까요. 나는 아버지가 결코 기억하지 못하는 수십 개의 저녁 식사를 요리했던 작은 부엌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걸어 나오던 미용실이 그립습니다. 나는 레이첼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바꾸기보다는 결혼식을 떠나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온다면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모시? 아니다. 그의 가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레이첼, 자신의 가치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기술, 마음, 프로페셔널리즘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나. 아마 나는 돌아올 것이다.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서기 위해. 그냥 헤어스타일리스트가 결혼식을 설레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나는 미용 도구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페어몬트 호텔 로비에 들어섰고 단순하지만 반짝이는 검은색 신발을 신고 심장 박동처럼 대리석 바닥을 걸으며 차분하고 감정에 푹 빠졌다. 접수 담당자가 막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는 그저 신부를 구하러 왔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위층의 728호실은 엉망진창이었다. 웨딩드레스는 매달려 있었고 립스틱은 흩뿌려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레이첼이 있었다. 빨간 눈, 머리, 재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레이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빅토리아입니다. 나는 도구 상자를 열며 대답했고 가위는 내가 잊고 있던 기운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빛나도록 도와줄게. 나는 브룩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공황 상태에 빠진 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돌아갔다. 그리고 당길 때마다 저는 머리를 손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존감을 꿰매고 있다. 내가 최종 컷을 마쳤을 때 레이첼은 반짝이는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보존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에 자신감 자체가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예쁜 내 모습은 처음 봤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네가 드디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기 때문이야. 몇 분 후 회의실은 촬영팀, 미래의 시어머니, 심지어 회의적이었던 신부 들러리의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이첼은 일어서서 머리를 높이 들고 진짜 여왕처럼 결혼식장을 향해 걸어갔는데 디자이너 드레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도구들을 챙겨서 막 떠나려 할 때 레이첼이 내 손을 잡았다. 빅토리아는 제 머리카락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 방을 나서자 조용한 복도가 나를 조용히 껴안는 것 같았다. 나는 손에 무거운 연장통을 들고 천천히 걸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다. 티모시는 복도 끝에 서서 절망과 후회가 뒤섞인 눈으로 서 있었다. 빅토리아! 라고 그가 말을 꺼냈지만 나는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오늘은 아니야, 디모데. 내가 대답했다. 오늘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저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나를 작게 느꼈던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 자신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 없어. 내가 용기를 되찾은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결코 단순한 미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단언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예술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아름다움과 믿음을 형성하는 사람.